안녕하세요. SPNSTV의 정희석입니다. 조준호입니다. 오늘은 떡클럽의 대표 떡으민 aka 조영민 대표를 모셨는데요. 돈, 사랑, 소시오패스 테스트, 그리고 서울 과밀집 현상, 저출산, 결혼, 사랑, 그리고 남자가 되는 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 영상은 SPNSTV의 첫 멤버십 영상이 될 것인데요. 더 거침없고 더 솔직한 저희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면 유료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런가? 그러면은 뭐 빨래 팁 같은 게 있나요? 떡 클럽 제품 빨래 팁? 손빨래? 손빨래? 너 손빨래로 해? 아니. 구멍 뚫려도 오케이? 그러니까 시간이 나는 부족하니까 차라리 뚫린 걸 입겠다. 오케이. 그 레오파드 프린트가 상징하는 의미가 있나요? 아니면은 그냥 뭐랄까 시장 가면은 재료 보고 오늘 이 재료 맛있겠다 싶어서 이걸로 요리해야겠지 하듯이. 야수적인 감성으로. 네, 그냥 시장 가서 이 원단 너무 섹시한데 뭐 그 만들어봐야겠다. 실제로 조 대표님이 이거 또 혼돈이 있을 수 있겠네요. 조 대표님이 두 명이어가지고 어쨌든 실제로 호랑이띠의 사자자리이십니다. 오늘은 제가 대표 자리를 오케이, 넘겨드리도록 오케이. 하겠습니다. 똑같은 위치로 가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팟캐스트로. 네. 어쨌든 호랑이띠의 사자자리이기 때문에 뭔가 좀 그런 맹수적인 거를 레프레젠트하는 뭔가 나는 의식적으로는 그걸 몰랐지만 무의식적으로 어떠한 동요가 있지 않았을까. 그렇기 때문에 그걸 고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있네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냥 내린 선택은 사실 없으니까. 뭔가 양자 물리학의 이끌림? 주제가 굉장히 소피스티케이티한데요. 아니 근데 아까 이제 우리 밥 먹고 오면서 영민이가 복권 샀잖아. 그 복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들? 복권은 그냥 약간 희망? 고문? 희망? 고문은 아닌 것 같아. Hope, torture? 왜냐면 되는 사람도 있잖아. 이게 고문 아니야? 이게 고문 아니야? 생각하기 나름인가? 모르겠다. 뭐 그렇긴 하지. 근데 일단 뭔가 뭐 5천 원에 어떠한 꿈 사는 느낌? 그치. 그리고 일주일을 어떻게 좀 행복하게 보낼 수 있으니까. 좀 설레는. 근데 그 로또에서 얻은 세금을 어디다 쓰는 거죠? 그거는 잘 모르겠네요. 그 신호등? 그 뭐 로또를 운영하는 단체 사람들 밥 먹이고 뭐 그런 데 쓰지 않을까요? 로또가 국가에서 운영하는 건가요? 그치. 그치. 로또는 그렇고. 월. 근데 한국은 로또에 세금을 또 뗍니다. 그쵸. 세금을 거두려고 로또를 파는데 로또에서 또 세금을 매깁니다. 그거 한번 찾아봐 줄 수 있나요? 로또 그 돈 어디로 가는 수익금 겁니까? 어디로 가는지? 네. 동행 복권에 따르면 복권 판매인이 가져가는 돈은 이거는 그 판 사람. 어쨌든 하는 사람. 그럼 만 원치 하면은 55원이 그 대리점 건가요? 5% 잠깐만. 5.9면 얼마죠? 550원. 자, 절반을 국가가 가져가고 다시 당첨액의 세금을 뗀다. 1등은 33%. 그러면은 83%를 정부가 가져가네요. 로또 세금을. Bro to crazy. 여러 가지 뭐 단체에 지원을 하는데 서울시 한번 볼까요? 뭐 어느 단체에 지원하는지. 시청각 장애인 학습 지원센터 운영, 좋고요. 그리고 생활 밀착형 소규모 시설 경사로 설치. Okay, that's kind of lit, bro. I like that. 좋고요. 그래도 좀 좋은데 쓰려고 하는. 근데 그런... 이게 그 왼쪽에 숫자가 단위죠. 근데 저 위에 배분. 메인 단위들 메인 배분은 과학기술진흥기금 이건 인정이고. 문화재 보호 기금 진출. 요게 약간 서스한 것 같아요. 살짝 서스하네요. 차라리 문화재 말고 문화 발전을 위해 쓰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문화재 보호 기금을 과학기술진흥 기금보다 더 많이 쓸게. 뭐 보디가드 5명씩 붙이나요? 문화재마다. 문화재 보호를 할게. 그러니까 이제 뭐 숭례문 이제 뭐 다시 짓고 뭐 재건설 뭐 이런 느낌 아닐까? 매번 불나는 게 아닌데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아마 궁금하긴 하네요. 뽑고 남았을 것 같긴 한데. 숭례문 앞에 이제 거기 또 코스프레 하시고 이제 좀 돌아다니시는 분들 있잖아. 그분들 이제 월급 플러스 그분들 월급이 저출산인데 그분들이 뭐 더 많이 증축될 것 같지는 않은데 뭐 어쨌든 좀 내려보겠습니다. 좀 큰 파이가 좀 큰 걸로 한번 봅시다. 폭염 대비 취약계층 냉방용품 지원 좋고요. 근데 638입니다. 숫자가 14 아, 문화재 보호 기분 14만이지만 경기 8917 저소득층 자녀 생활 장학금 지원. 좋고요. 이건 인정입니다. 교통 약자를 위한 대중교통 이용 지원 사업 이것도 인정입니다. 충남
교통 약자들을 위한 설비가 너무 안 돼 있어요. 제주 뭐야 152 그럼 제가 산 이 복권에 지금 저기 다 포함이 되는 거네요? 그쵸. 그렇지. 그럼 저 지금 오늘 애국했네요. 좋은 일 했네요. 그러니까 애국했네요. 거의 기부 형식으로 생각해도 되겠다. 네, 이거는. 기부네요. 어, 로또는 기부다. 로또는 기부다? 아, 오케이. 사람들 로또 많이 하시고. 뭐 엄청 많은데? 그러니까. 뭐 한두 개가 아니네요. 근데 캐나다는 로또 막 이기면은 로또맥스 이런 거 하면은 내가 가장 본 건 막 50 밀리언, 막 500억 이 정도는 오. 좀 이 정도 되면은 이제 사람들이 막 많이 사고 이런 느낌이거든. 단위가 존나 크긴 해. 진짜. 근데 로또가 조작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아 당첨이 뭐 수학적으로 당첨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될 수가 없는데 당첨이 많이 된다. 요런 음모론이 또 있더라고요. 이거 자세한 정보는 저는 모르겠는데 로또 조작 서력이 있네요. 오케이 들어봅시다. 읽어봅시다. 대한민국 로또 복권 중 하나인 로또 645가 조작됐다고 하는 설이다. 드물지만 용지 조작이 야 가능해. 있네. 아 이건 용지를 조작한 거구나. 용지 조작이 가능해. 약 30여 건 이상의 2등 당첨자 조작 사실이 밝혀져 해당 판매원 점주들이 구속당하기도 했는데 아 이거는 구속이면은 파이널라이즈. 또한 198회차 로또 당첨 시 공이 스스로 움직이는 모습이 지상파를 타기도 했다. 참고로 한국에 사용하는 로또는 그리스 제수입품, 요즘은 프랑스제 기계를 쓴다. 오케이. 그래서 국정감사를 했는데 결과는 유화무화됐고 최근 로또 1, 2등 다수 당첨된 사례를 두고 조작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학계협회의 조사 결과 통계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1등 50명 당첨은 통계적으로 발생 가능한 수치이며 해킹 역시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왜 아까 된다 하지 않았어? 통계적으로? 그러니까 조작 해킹이 불가능하다고. 통계적으로 이게 말이 된다. 불가능하다고. 그래 근데 이거를 조작하는 건 또 쉽진 않긴 하겠네요. 그쵸.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이거. 근데 로또 하니까 인터넷 좀 이런 거를 좀 많이 보거든요. 아 그냥 로또 당첨됐으면 좋겠다. 한방. 그냥 로또 당첨된 거다. 근데 사실 그거 해도 그 다음 넥스트 뭐가 있을걸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소비와 자금의 레벨은 올라가는데 뭐 만약에 내가 가진 게 1억인데 주위 친구들이 1억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랑 놀다가 내가 로또를 받아서 갑자기 30억이 되면은 30억을 가진 사람들과의 대화가 사실은 통하잖아요. 어쩔 수 없이 내가 자본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쵸. 근데 갑자기 1억 무리에서 놀던 친구가 30억 무리에 가면은 만날 사람이 없어요. 어디서 만나는지 모르고. 너무 갑자기 올라가 버려서 오히려 외로울 수도 있어요. 제 생각에는 그래요. 네. 그런 뭐 그런 거 많이 보는 것 같아. 비트코인 뭐 해서 15억 벌었는데 뭐 10년 동안 그냥 집 엄마 집에서 살면서 뭐 게임하면서 뭐 3천 썼다 뭐 이런 그냥 개인 글들 그냥 뭐 어떻게 할지 모르는 뭐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 그냥 뭐 탕진하고 끝나는 경우도 많고 좀. 사실 인생은 행복하기 위해 사는 것 같은데 맞죠. 너무 다들 어쩔 수 없이 세상이 그렇게 만들어졌지만 저도 사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돈이라는 거는 중요하지만 수단으로 여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점심 먹은 한 얘기인 것 같은데. 네, 그거를 동의합니다. 네, 맞아요. 이게 돈이 사실은 수단으로 발명이 된 건데 이게 뭔가 목적이 돼버린 경우를 많이 봐서. 근데 저도 실제로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뭔가 맞다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상 무의식적인 베이스는 어쨌든 돈을 최우선. 왜냐하면 자본주의에 살고 있으니까. 요런 시스템이 확실히 우리한테 많이 깊숙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을 써야 되니까. 근데 막 어쨌든 다들 돈 하는데 진짜 너 말대로 만약에 그래서 뭐 내가 지금 있는 나는 뭐 차도 사고 싶고 뭐 시계도 사고 싶어. 그래서 만약에 그걸 살 수 있는 50억 클럽에 내가 들어갔어. 근데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또 50억이나 사람들로 다 바뀌겠네. 그러면 결국에는 인간은 상대적인 것에서 행복을 얻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결과적으로 비슷할 수는 있겠네요. 뭔가 50억 1억 있는 사람이 50억 번다고 해서 50배 좋아지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 그렇죠. 뭐 과학적으로도 뭐 그런 리서치가 있긴 했는데 뭐 어느 정도 이상에서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이제 해피네스랑 어느 정도 이제 코릴레이트를 많이 하는데 어느 피크를 찍으면 이제 거기서는 이제 거기 더 버는 걸로 행복감이 그만큼 더 올라가지 않는다. 8,500만 원입니다. 느끼고 있습니다. 8,500만 원 넘으면 행복감 증가 멈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동의합니다. 근데 나도 이거에 동의하는 게 그러니까 나도 처음 이제 대학교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는 막 오히려 돈을 벌어본 적이 많이 없으니까
돈을 존나 많이 벌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 그래서 나는 뭐 뱅커가 해야지 뭐 이런 걸 했단 말이야. 근데 내가 이제 첫 인턴을 했는데 그때 월급이 캐나다에서 한 3,000불 정도 나왔거든. 내가 이제 정도? 대학교 한 3학년 여름 때. 근데 이제 충분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걸로 막 사고 싶은 카메라 뭐 라이카도 사보고 뭐 런던 여행도 가보고 뭐 밥도 뭐 내가 원하는 만큼 충분히 먹고 그래도 남아. 그러니까 그때 돈을 실제로 만져보고 느낀 결과 그만큼 내가 오히려 이걸 벌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되게 좀 블랙박스처럼 그냥 최대한 많이 벌어야지라는 생각이 많았던 것 같거든. 근데 그렇게 일을 하면서 바로 느낀 거는 오히려 돈을 많이 벌면 벌수록 이거에 대한 비용이 굉장히 있다. 그러니까 나의 뭐 영혼이 될 수도 있고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비용들이 있잖아.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내가 진짜 그렇게 많이 필요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 그리고 제 아는 지인 중에 유명 아이돌 프로듀서인 에스모 씨가 있습니다. 알 것 같아. 에스모 씨가 저한테 와서 의서가 모머니 뭐 프라블럼이다. 진짜 너무 힘들다. 페라리를 타며 조금 좋겠더라고요. 페라리를 타며 의서가 모머니 뭐 프라블럼이다 하는데 어쨌든 모르겠네요. 그렇게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의석 씨가 페라리를 타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받는 그 시선감과 우월감이 행복을 줄 수 있다면은 의석 씨의 마음을 존중하지만 아마 그분은 그게 전부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니까. 아니지. 그게 전부가 아닐 근데 수도 없는 있어요. 사람으로서 그게 있으면은 우월감을 느끼고 그거로서 나의 자존감을 채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없기 때문에. 근데 그게 만약에 한 5년 정도를 그렇게 했다. 이제 뭔가 좀 덤덤해져. 그러면 어떨 것 같아? 덤덤해질까라는 생각. 덤덤해질 수도 있어. 나는 뭔가 좀 그런 걸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물질적인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겠다. 생각해보면 나도 뭐 그냥 꼭 물질적인 게 아니더라도 커리어적으로 봐더라도 나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음악하면서 뭔가 돈 벌면 너무 행복하겠다고 생각했는데 요즘 그러고 있단 말이야. 존내 덤덤합니다. 그쵸? 그치. 네. 그거 플러스 뭐 페임 같은 것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고 뭔가 너가 이제 유명해지고 처음에는 그걸 되게 바랬는데 이제 덤덤하잖아. 뭔가 사람들이 알아보고 하는 거에 그치. 아닌가? 여전히 자극적이에요. 사람들 알아보는 게? 알아보고 사진을 찍어달라는 거 여전히 자극적이고. 나도 근데 약간 I love 근데 it. 난 좀 그래도 좀 괜찮아진 것 같아. 그래도 옛날에 비해서. 근데 그럼 이게 우리 벌어봐야 또 덤덤함을 느끼는 것 같기도 해요. 제이콜이 또 가지고 있는 차와 주얼리를 다 팔고 감기 걸려서 괜찮습니다. 고르지 못한 오디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어쨌든 주얼리와 차를 다 팔고 자전거만 타고 다니거든요. 지금도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레이타네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래서 그 사람도 나와가지고 뭐 우리랑 얘기했던 비슷한 류의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게 뭔가 여기 사진 있네요. 저러고 다니셔요 저분이. 몇 천억 있을 텐데. 흑인 키아누 리브스 뭐죠? 흑인 키아누 리브스인데 근데 이게 그냥 내가 든 생각은 근데 이게 있어봐야 근데 저걸 또 느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돈을 벌고 싶은 것 같기도 하고. 그거는 나는 충분히 사람으로서 해봐도 된다고 생각해. 경험은 그걸 선생이니까 도전하는 최고의 거는. 선생님이니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냥 내가 그걸 물질적인 걸 가져본 적이 없는 상태로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론적으로 사실 말이 되니까 이걸 이론적으로 느끼면서 그래 돈은 중요하지 않아라고 하는 거랑 한번 정말 이걸 찍어보고 그 다음에 느끼는 거랑은 아무래도 좀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근데 그냥 나의 개인적인 경험에서 빗대어서 얘기를 해보자면 나는 난 연봉 10억 아니면은 난 내 자산 100억, 200억, 500억 아니면 난 만족 못해라는 마인드셋으로 내 학교랑 이런 걸 다 했단 말이야. 근데 실제로 연봉 4천에 만족을 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당연히 스테이지마다 그런 것도 있고 그런 게 있긴 하지만 우리가 모르는으로서 너무 부풀리는 게 있는 것 같거든. 그러니까 이걸 경험해보고 못했으니까 이 숫자가 막 몇백억은 돼야 내가 행복할 거라는 그 마인드가 있는 것 같은데 생각보다 그 숫자가 적은 것 같다라는 게 나의 생각인 거지. True. 맞아. 그래서 아까 그 얘기로 우리가 가까이 얘기했던 친구들과 주변 있는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 얘기로 또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냥 어느 정도 8,500 이상이면은 사실은 주변 사람의 퀄리티가 행복에 진짜 다이렉트하게 미치는 것 같아. 그럼 저 숫자 한번 다들 개인적으로 한 번씩 얘기 한번 해볼까요? 어느 정도 연봉 어느 정도 있어야 만족? 저는 지금 저기서 말한 수치 정도면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8,500? 8,500. 더 필요한 사람도 있겠죠. 네. 그러니까 영민은 그럼 개인적으로 8,500이 넘어가는 거를 경험해봤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이후로 뭔가 크게 달라지는 걸 경험하지 못했다.
나 돈을 많이 벌 때도 있지만 사업을 하면서 돈은 어느 정도 벌면은 그냥 계속 많이 만약에 계속 많이 벌어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근데 왜 돈을 위해 이러고 있지? 내가 뭘 하려고? 그러니까 돈은 어차피 감정을 가져다 주지는 않아요. 웬만해서 그냥 뭐 많이 벌었다 이걸로 너 써야지. 근데 막 써보잖아요. 쓰고 계속 쓰다 보면 어느 순간에 저는 쓸 게 없어질 때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다 사버린? 다 재미가 없고 그냥 다 그게 비슷비슷하고. 음. 그러니까 뭔가 이런 거 사서 좋은 거 사면은 이게 나를 충족을 해주겠지. 처음에 좋은데 어느 순간 되면은 인간인지라 건지 몰라도 저는 인간한테서 다시 그런 또 이 위로를 받는 것들이 에이멘, 있다고. 에이멘. 결국 관계에서 오는 그리고 또 그거와 별개로 어떤 자기 효능감,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내 비전을 현실화하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 같긴 해요. 맞아요. 저한테는 진짜. 맞아요. 숫자 어떻게 좀? 저요? 20억? 1년에 20억 벌고 싶다. 충분히 20억 뭐 벌면 좋긴 하지. 저는 뭘 하고 싶냐면은 돈 많이 벌면은 일단 차를 비싼 걸 사고 싶어요. 그리고 비싼 시계를 사고 명품 옷 같은 걸 사고 싶고 고급 호텔에 머물면서 이런 스파 이런 걸 받고 싶어요. 오케이. 어. 그거를 예를 들어서 한 3개월 정도 했어요. 그럼 또 뭐 하고 싶어요? 거기까지 생각 안 해봤죠. 뭐 그 다음에는 아마 친구들 도와주지 않을까? 뭔가 뭐 친구들 뭐 비전 뭐 꿈이 있으면 뭔가 좀 걔를 투자 좀 해줄 테니까 뭐 투자자 maybe? 그게 그래서 뭐 억만장자들 다 투자자하는 게 그런 이유일 수도 있겠다. 걔네들은 오히려 좀 물론 이걸 투자금을 회수하려는 목적도 있겠지만 그냥 이 사람들 도와주는 이런 좀 공리적인 목적이 제일 큰 것 같아. 그게 아마 자기가 벌고 싶어서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뭐 자기 어쨌든 사람이기에 자기가 관리를 못하니까 다른 사람이 자기가 하는 비전을 비슷하게 빗대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자기가 돈을 댈 테니 그 사람 시키는 그치 거지.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제가 왜 아까 그 로또 당첨됐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냐면은 어쨌든 이런 로또 당첨됐으면 좋겠다 아니면은 금수저 자식으로 태어났으면 좋겠다 약간 요런 조금 회의적이라고 해야 될지 허무맹랑한. 허무한 이런 허무 자본주의의 글들이 그런 맥락에 많이 올라오는 걸 느끼고 저도 그걸 보면서 허무함을 느낍니다. 근데 나는 근데 생각이 반대인 게 저의 부모님은 근데 이건 뭐 돈 상대적인 거긴 하지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저는 부모님한테 서포트를 많이 받았어요. 유학도 보내주고 제가 음악 처음 시작했을 때 엄마가 용돈도 보내주고 하지만 내가 그냥 뭐 막나니가 된다고 해서 내 인생을 책임져 줄 정도의 부는 없어.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뭔가 부모님을 지속적으로 계속 서포트해야 되고 내가 이 가족을 챙겨야 되는 의무는 또 없었단 말이야. 그래 난 나의 포인트가 진짜 너무 좋다고 생각하거든. 왜냐면은 어쨌든 근데 막내 부모님이 뭔가 나한테 돈을 받아가야 되고 이런 상황이면은 뭐 그거에서 오는 뭔가 압박? 강함도 있겠지만 어쨌든 힘들잖아. 내가 나 스스로 언제나 그럼 부모님을 생각해야 되고 약간 조금 무게감이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반대로 내가 음악을 만약에 지금 뭐 공연을 해서 만약에 1,000만 원을 벌었어. 근데 내가 공연을 아무리 하고 뭐 10번을 해도 아빠 회사에서 한 달 일하는 거보다 10%밖에 돈 안 줘. 이러면은 뭔가 허무해지잖아. 그래서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좋지만 않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딱 요 정도 레벨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저 무작정 85,000 레인지에 있으셨던 개인적으로 뭐 그 숫자가 그건 아니지만 그치. 딱 저 정확히 저 아빠 연봉을 공개하고 싶진 않지만 저런 감성이에요. 그러니까 Not too rich, but not poor. You know? 그게 제일 행복하다고 sure. 하긴 하더라고. 근데 약간 뭐 무작정 금수저 아들로 태어나고 싶다 이런 맥락의 글들이 보여가지고 그냥 뭔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인생 예. 굉장히 힘들 것 같아. 불행할 수도 있어 오히려. 불행해요. 저 불행한- 주위에 부자인 친구 있는데 정신과약 없습니다. 그래? 뭐 부잣집 아들인가요? 네. 왜 그분의 뭐 이유가 어떻게 되나요? 집안 힘든 이유가 어떻게 돼? 집안 때문에? 집안 때문에. 뭐 어떤 뭐 고모랑 권력의 막 그런 법적 좀- 소송하고 이런 건가? 그냥 어쨌든 무게감이 있죠. 위에 가족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한 그거를 자신이 이제 해내야 된다는 압박감. 자신은 지금 내가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잘 모르는데 그거에 대한 그런 압박감들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이러면 댓글에 또 그건 다 압박감 느끼는 거다. 근데 큰 집에서 압박감 느끼는 게 낫지. 그래도 페라리 타고 다니잖아 뭐 이런 감성. 요런 댓글 그런- 달리는 그런 거. 말도 아니, 있죠. 나의 이너 모놀로그일 수도 있어. 그걸 댓글로 포장? S형을 생각하면서 또 그럴
그래서 어쨌든 뭔가 황금 만능주의가 팽배하다라는 게 저의 결론입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팽배하긴 네, 하지. 팽배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큰 부를 거머쥔 떡그 클럽의 대표 조 대표님의 피셜은 어쨌든 돈은 행복을 가져다주지 않는다라는 결론을 내려도 될까요? 풍부한 그 재력은 아니지만 그냥 아무것도 없던 일주일에 용돈 500원 받던 데서 그나마 풍부해진 제 삶을 돌아봤을 때는 원하는 거 다 해보고 돌아다니면서 뭐 비싼 호텔에서 자보고 이거 다 해봤지만 저는 근데 그걸 혼자 했거든요. 정말 저 외롭습니다. 연락 좀 하시 그랬어요. 정말 외로워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누구한테 연락 같은 거 생각도 안 듭니다. 왜냐면은 일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약간 더 계산적으로 변해요. 이 돈을 쓰면서도 그럴 나에게 수밖에 맞춰서 없지. 내가 이만큼 썼으니까 내가 어떤 걸 더 해야 될까? 뭘 해야 될까? 내가 무작정 해봤거든요. 그렇게. 뭐 돌아오는 그게 있었지만 확실한 건 외로웠습니다. 엄청. 언제가 제일 외로웠어요? 혼자 뉴욕 갔을 때? 최근 아니야? 아니 한 1년 전? 1년 전? 그럼 최근인가? 비교적 얘 완전 옛날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우리 첫 에피소드 찍었을 때 그때는 뉴욕 간 거 되게 좋았다고 했었잖아. 좋았는데 외로웠어요. 확실한 건. 아 혼자 갔어? 음. 외롭겠는데. 뉴욕은 뉴욕이 또 워낙 일본 또 차가운 혼자 곳이 갔을 때 진짜 외로웠고 도쿄. 대도시에서 좀 5성급 느껴지는. 호텔에서 눈물 흘리는 느낌? 오마카세를 먹으며 외로움을 느끼는. 근데 사실 진짜 혼자서 그냥 먹고 즐겁다 해도 근데 생각하기 나름이긴 한데 그 당시엔 그랬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원래 외로움을 좀 많이 타는 것 같아서 사람을 진짜 정이 많아서 그래. 맞아. 시골 사람이야 그럴 수도. 그래서 맞아. 진짜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게 근데 블레싱이네요. 뭔가 영민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영민의 뭔가 디지털 퍼스널을 봤을 때는 되게 뭐 물질적인 거, 뭐 그게 차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거에 대한 엉덩이. 그런 거를 좋아한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들어보니까 그렇지도 않은 것 같은 생각? 뭔가 뭐 나는 어렸을 때 그런 게 되게 강했었는데 요즘 봐서는 그냥 뭐 먹을 거 좀 뭐 걱정 없이 먹고 좀 간식 같은 거 좀 골매 비싼 좀 프리미엄 간식 좀 그냥 가격표 없이 좀 사고 그러면은 난 되게 행복할 것 같아. 그 좀 더 정도면 경험이 중요한 것 같아가지고 여행이나 막 나는 그냥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함께 그냥 오래오래 즐겁게 웃고 살 수 있으면 그걸로 만족. Yes, amen. 그게 제일 중요해. 아무리 돈 많아도 혼자 있으면 진짜 외로워.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쨌든 내가 돈으로 살 수 있는 거는 비인간적인 거밖에 살 수가 없잖아. 그쵸. 인간의 관계를 할 수가 없잖아. 그쵸 정확합니다. 그냥 뭐 자동차, 뭐 옷. That's not human. It's not human interaction. 그래서 그거에서 오는 게 확실히 한계가 있긴 하겠다. 그치. 그거 내가 아닌데 인간은 나잖아. 또 다른 나잖아. 그래서 거기서 오는 채워짐이랑 그래서 결혼을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네, 결혼해야 제 돼. 결론입니다. 네, 결혼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한 발자국 나아가서 또 다른 나 아이를 낳아야 합니다. 맞습니다. 공약 새로운 공약. 예, 이게 행복의 법칙입니다. 오 이게 옛날부터 역사적으로 달려오던 그래요, 그 맞아요. 유래죠. 왜 네. 했겠습니까? 행복하시니까 하는 거예요. 그렇긴 해. 저출산 문제 어떻게 해결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조 대표님? 일단은 저는 생각이 그런 거에 대해서 정말 생각을 많이 합니다. 좋아요. 일단 첫 번째로는 지역 쏠림 현상, 인구 밀집 바로 해결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왜냐면은 저는 이미 경산 출신이고 네. 대구에 있고 이러면서 저의 주변 사람들이나 그리고 저는 어릴 때부터 다양한 지역구에 있던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모든 친구들 거의 한 98%는 서울로 옵니다. 결국에는. 그 이유는 서울의 문화 밀집도나 이런 것들이 잘 돼 있어서 그런 건데 근데 땅이 매우 좁죠. 그쵸. 딴 동네는 지금 땅이 남아나 돌고 지금 막 이제 빈집도 많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땅이 좁은데 인구는 많으면 어떻게 돼요? 값이 오르죠. 그쵸. 그러면은 집값이 올라간다. 예, 집값이 많이 오르죠. 그럼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일단 기본적인 거, 의식주, 집
집이 적어도 약간 정상 범위는 돼야 되는데 다들 힘들게 지금 월세 거의 한 70인데도 막 원룸 사는 사람들 있죠. 오피스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혼밥 시대 막 이런 말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사실은 저는 좋은 거라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공간이 필요하다. 당연히 우리가 살아왔던 거는 가족이 생겨서 아이의 탄생을 그 아이가 우리였던 건데 우리는 이제 혼자라는 문화를 이제 뭔가 더 부추기고 있는 세상인 게 사실은 실질적으로 그냥 집값이 비싸고 물가가 비싸지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다른 지역에 서울 같은 정도의 밸런스감과 문화 시설이 골고루 그 각 지역마다 있다면은 그 지역에 안 살 이유가 없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그 동네 집값이 싸죠. 그럼 집을 어느 정도 적당한 금액에 사서 거기서 사람들도 여러 명 있고 다양하니까 굳이 서울 갈 필요 없죠. 그럼 거기서 살면서 애 낳죠. 그러면은 행복하잖아요. 그래서 세종에 이제 한국에서 제일 출산율이 높잖아. 그러니까 거기는 그런 시설들은 많은 거야. 네. 그러니까 뭐 세종이 이제 행정 도시고 하니까 거기에 이제 인프라는 많이 구축이 되어 있고 문화적인 것도 많겠지. 근데 이제 사람은 그만큼 없으니까 근데 부는 웬만큼 있고 이러니까 거기는 출산율이 한국에서 제일 높다고 하더라고. 저 지도 무슨 지도죠? 굉장히 흥미로운. 인구 밀집 대한민국의 인구 분포와 면적을 비례하도록 수치화한 지도. 봅시다 한번. 우와 징그럽네요. 징그럽네요. 대구도 꽤나 큽니다. 마 대구 괜찮네. 오 대구 저 근데 사실 나중에 애 키우면 대구 가서 좀 키우고 싶긴 해요. 대구 좀 괜찮거든요. 대구 뭐 동성로 이런. 예, 대구 쪽. 대구 어떤 게 다른가요? 대구요? 안 빡빡해요. 아, 그치. 서울은 조금 정이 없잖아요. 사실은 뭐. 맞아요. 예, 죄송하지만 정이 없어요 서울은. 맞아요. 예. 대구? 그냥 뭐 지나가다가 뭐. 저도 친가가 포항이라 자주 뭐 가끔씩 내려가는데 확실히 따스합니다. 사투리에서 오는 따끈함이 있어. 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에도 물론 있긴 한데 전반적으로 보면 특히 근데 좀 이제 젊은이들이 정이 좀 없는 거 많이 딱딱해졌죠. 그러니까 많이 딱딱해졌어. 그러니까 젊은이들도 사실 만약에 대구의 문화나 각자 지역의 큰 지역의 문화가 잘 잡혀 있었으면은 그 동네 지역 젊은이들은 서울로 안 올라오겠죠? 근데 서울에 올라오니까 어쨌든 이제는 살아남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다 보니까 인간적인 인격적인 건 일단은 빨리 배제하고 일단 돈을 벌어야 되는 게 먼저 메인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환경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정이 없어지죠. 맞죠. 그리고 또 왜 서울에 다 이사 오냐라고 저가 생각을 해봤는데 결국에는 어쨌든 서울에서 하는 게 효율이 가장 좋잖아. 어떻게 보면 내가 어떤 사업을 하든 간에 가장 가깝고 가장 밀집돼 있고 자본도 모여 있으니까. 근데 결국에는 그런 지방이나 지역적으로 이런 문화가 커지려면은 결국에는 그거 조까 나는 그냥 내가 태어난 곳에서 이거 시작할 거야. 효율을 꺼져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은 빌드가 되는 것 같기도 하거든. 근데 뭔가 그런 거보다는 그냥 어쨌든 그래도 서울 가야지 이런 마인드가 있어가지고 많이 가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이게 조금 제도적인 문제일지. 제도적인 문제라고 난 또 생각이 든 게 왜냐면 사람들이 왜 상경을 하겠어? 학교가 큰 것 같거든. 대학교를 서울로 가야 된다라는 그 스타트가 시작이 큰 것 같아. 인서울이란 말을 금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에서는 이제 좀 지방에서 살다가 어쨌든 대학을 그러면은 인서울로 가야지 하면서 맞네. 이제 서울로 몰리는. 인서울이라는 말 없어져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저는 벌금 내야 됩니다. 인서울이란 말 하면은. 저는 머리 존나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공부 진짜 안 했거든요. 학교 그 당시 고등학교에서 그래도 막 소위 말하는 머리 안 좋은 애들이 간다. 공업고등학교 막 같은데 그런데 가서 그래도 거기서 뭐 전교회장 하고 이러긴 했지만 엔지니어링 하이스쿨 출신. 엔지니어링 하이스쿨이었어요. 그래서 튜닝 같은 걸 좋아하나 봐요. 근데 그때 인서울 뭐 말하고 하려는지 모르겠어요. 네, 제끼겠습니다. 근데 여기 개요를 보면은 네. 준호 씨가 말한 이유가 정확히 써져 있네요. 지금. 그래? 네. 인턴님 하이라이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주요 대학들이 서울특별시 내에 있고 주민 좀 부탁할게요. 이러한 대학들은 상당한 경쟁력을 갖춘 탓에 이러한 대학에 입학하는 것이 많은 수험생들의 목표이자 심리적 마지노선, 특히 수도권 거주 수험생에게로 취급되기에 탄생한 말이다.
근데 저 인서울 왜 합니까? 돈 많이 벌라고 인서울 하는 거 아닙니까? 그쵸. 좋은 직장 다니고 돈 많이 벌라고. 맞아요. 그거 누가 가르칩니까? 부모님이 가르쳐요. 맞아요. 근데 부모님이 왜 그렇게 가르친지 알아요? 왜요? 옛날에 못 살았거든요. 전쟁에서.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급격한 성장 때문에 저희 부모님들 세대는 저희 아버지는 그걸 다행히 안 그랬지만 주 대개 어르신들은 다 그 시대를 겪었기 때문에 그때는 다 공부 잘하고 성장이 이제 주요였기 때문에 개성이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좀 개성이 생기고 있는 시대지 않을까 그쵸. 라는 생각을 좀 맞아요. 또 합니다. 뭐 그거의 수혜자 아닙니까 저희 둘이? 그쵸. 개성 없는 시대에 잘 태어나가지고 개성 있는 걸로 어쨌든 잘 된 것 같은데. 그쵸. 맞아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한국의 학부모님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을 빛내야 될까요, 저희가? 그래야죠. 빛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래도 뭐 적지 않게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나름. 나이스. 야, 근데 이 인서울, 참. 서울, 근데 다 서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서울에서 서울역 서울역, 심지어 여기 서울역 여기 사무실. 중심 중에 중심. 근데 환경이 너가- 우리를 그렇게 만든? 근데 너가 경산에 계속 살면서 떡 클럽을 하면은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 그럴 수 없었죠. 인프라가 없기 때문에. 그니까 내가 포항에서 음악하면은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근데 나도 이런 나도 뭔가 예를 들어서 지방에서 뭔가 음악을 하는 사람도 있다면은 야 서울 와야 돼. That's the 그러긴 first thing I 하겠죠. say. 거기서 아무것도 못해. There's no 할 말이 네트워크가 없어. 없잖아. 네트워크 누굴 없죠. 만나? 다 여기 사는데. 음악하는 업계 사람들이 다 여기 사는데 만약에 뭐 광주에 살면은 you're not gonna meet anybody.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개인 레벨에서 솔브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도 어떠한 게임을 플레이하기 위해서 열로 모이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그 게임의 룰이 그렇게 벌써 세팅이 되어 있다는 뜻인 거지. 그럼 그 게임의 룰을 바꿔야 어떠한 변화가 올 수 있는 거지. 맞습니다. 뭔가 나 혼자서 개인 플레이로 여기서 이걸 만들기 위해서 한다고 해서 이게 바뀌는 개인적인 레벨에서 뭔가 변화가 어려워요. 올 수는 있겠지만 작아요. 매우 미미하죠. 이게 좀 계란의 바위에 계란 뭐지? 뭐가 모를 치는 거죠? 계란에서 바위치기. 계란으로 맞아요. 바위치기. 네. 계란으로 바위치기. 바위로 계란 치면 큰일 납니다. 네. 계란 없어져요. 그러니까요. 큰일 납니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야. 일단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큰 조직에서 움직여서 젊은이들이 더 살기 좋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지 않을까. 근데 저는 뭐 예술을 하고 어쨌든 건축학적인 것도 많이 보고 이리저리 막 해외 막 비행기 15 타고 댕기면서 많은 문화를 느껴봤지만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지금 이제 자리를 잡고 있는 정권분들이 좀 죄송하지만 좀 감각이 매우 좀 현저히 낮다. 홍대 레드로드 같은 거군요. 레드로드가 뭐죠? 홍대 레드로드 검색 부탁드립니다. 그 홍대 앞쪽에 그 막 빨갛게 해가지고 문화적 거리를 조성한다고 요렇게 만들어놨습니다. 홍대 그 상수역 그쪽 관광객들이 가장 밀집되는 홍대를 헌데 이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뭐 홍대 그 붉을홍이라서 그렇게 한 건가요? 근데 홍익의 홍이 빨간 홍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마저 잘못 짚었네요 포인트를. 아까 이게 뭐 어쨌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참사를 막기 위해서 빨간색으로 했다라는. 참사가 일어난 적이 있나요? 이태원 그 이태원인데 왜 홍대에서 하는 거죠 그걸? 아니 뭐 어쨌든 그냥 뭐 그러니까 송대에서도 일어날 수 거기가 있으니 거기니까. 뭐, 그래서 이 테마 거리로 이렇게 만들어 버렸는데 이건 미감이 아주 그냥 어떻게 된 거야? 이라는 소리를 하고 싶네요. 상당히 좀 써싸하긴 하네요. 네. 그리고 뭐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사실은 근데 뭐 성수는 좀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성수는 그래도 그리고 성수는 성수 인정? 그 성수는 빨간 벽돌로 건물을 지으면은 거기에 몇 퍼센트를 그 지자체에서 돈을 대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일치성을 위해서. 근데 성동구가 일을 잘하긴 해. 그 성동구청장님이 좀 달라. 성동구청장님 관상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성동구청장님 렛츠고. 한번. 관상 잘 봅니다. 네. 봅시다. 정원호 선생님. 오 밝습니다. 표해요. 이래. 스마일. 밝아요. 네. 정치적인 의도는 없습니다. 네, 저도 없습니다. 착하시잖아, 딱 생긴 게. 이게 되게 굉장히 오랫동안 성동구청장에서 굉장히 좋은 지지율을 그 컨시스턴리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여담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상당한 노한 소리야. 나쁘지 않은. 왜냐면 SNS 활용 능력이 매우 뛰어난 정치인 중 한 명이다. 좀 스마트하신 분인 것 같네요. 젊고 좀 힙한 느낌?
힙한데? 성동구 이사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그런 벽돌, 어쨌든 그 빨간 벽돌이 많으니까 그거에 조금 미감상의 일치성을 위해서 그런 식으로 조금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면 아무래도 사람으로 하여금 빨간색 벽돌을 지을 인센티브를 많이 주기 때문에 조금 더 아름다운 미적 감각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러니까요. 그런 게 있죠. 한국 건축의 문제, 미적 감각의 문제,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너무 급성장을 했기 때문에 난개발? 좀 너무 요 근래 생기는 것들은 좀 그래 특이성이 좀 있어요. 저 젠틀몬스터 사옥도 새로 생기는 거 봤거든요. 성동 그 네. 무슨 우주선 같이 멋있게 잘 해놨더라고요. 음. 그런 건 좋은데 어쨌든 근데 큰 기업이 이제 변화를 하는 거고 사실 옛날에는 뭐 급성장으로 인한 난개발. 디자인 난개발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인도가 없는 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인도 없습니다. 인도가 없어요. 차도로 걸어야 돼. 자전거 도로도 없어요. 자전거 도로는 그 자전거 도로 얘기하면 또 할 것도 있는데 자전거 도로도 바라지 않습니다. 인도를 원해요. 근데 사실은 대로에만 인도가 있고 조금 골목길로 들어가면은 그냥 차도에 사람이 걸어야 되고 그러면 자동차들은 짜증나지. 차도에 사람이 걸어 다니니까. 그래서 차는 빵빵거리고 오토바이 다니고 이러면은 이게 걸으면서 뭔가 무의식적으로 계속 불안한 요소들이 생기는 거예요. 정확합니다. 인도를 만들어 주십시오. Yes. 제가 봤을 땐 만들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떡하죠? 이사 가야죠 다른 나라로. 다른 동네로 가야죠. 좀 근데 개발이 근데 인도 없는 거는 뭐 한국 공통 아닌가요? 대구는 인도가 좀 많나요? 대구요? 네. 좀 괜찮던데요. 그래요? 대구 좀 잘 지어놨습니다. 네. 아니, 인도 국가 나무위키를. 아 그러면은 이제 좀 주제가 좀 고갈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다른 다음 주제로 주제로 한번 넘어가실까요?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그 준비한 게 그 소시오패스 테스트를 우리가 좀 해보면 좋을 것 같다. 저 있는 것 같은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우리 저 소시오패스 해보겠습니다. 네. 3분 소시오패스. 자, 질문 1번입니다. 야, 페이스 오늘 좋다. 예. 박수 합시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페이스 예. 좋네요. 오늘 자, 또 질문 특급 게스트 1. 모셨으니 다른 사람들을 자신의 이득이나 쾌락을 위해 반복해서 속이거나 속이는 편이다. 요건 아닙니다. 그러지는 않습니다. 저도. 나에게 해당되지 않음. 네. 일단 됐다. 우리 그러니까 한 명씩 다 대답을 해서 우리 다 그 하자. 이거 지금 탭을 3개를 해놨어. 그러니까 1번 일단 다 1번을 영민이로 하고 2번 나로 하고 야, 근데 세 개가 질문이 순서가 다르다. 아니야 똑같아. 아니 달라. 달라. 조롱한 편이랑 쾌락이 쉣. 이렇게. 그럼 영민만 일단 하자. 오케이. 네. 1번 네. 나에게 해당되지 않은. 네, 해당되지 않은. 해당되지 않음. 다른 사람들이 너가 이걸.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것과 상관없이 자신이 옳다고 느낄 때 원하는 대로 행동한다. 어느 정도 나를 묘사함. 어느 정도 확실히 나는 좀 아닌가요? 확실히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나 개인적으로 저는 어느 정도예요. 어느 정도 오케이.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것과 상관없이 자신이 옳다. 예, 맞습니다. 아예 상관없이는 좀 빡세긴 하다. 예. 사업하는데. 내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과 비교하면 나는 후회 공감 능력, 죄책감이 부족해 보인다. 저 후회는 없고요. 공감 능력이 있습니다. 죄책감은요? 죄책감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나를 묘사. 어느 정도? 네. 후회를 잘 안 하는 편입니다. 네, 중간 거 눌러주시고 넘겨주시면 됩니다. 아니 자 이거 질문을 지금 또 내가 한 말이나 오디오만 들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한 말이나 어느 정도 나를 묘사함. 자 뒤로 가주세요. 자 조 대표님 이게 오디오만 들으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읽어주셔야 됩니다. 아 그래요? 네. 내가 한 말이나 행동에 대해 후회, 부끄러움 또는 죄책감을 느낀 일이 거의 없다. 어느 정도 나를 묘사함에 맞습니다. 오케이. 다음 질문.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거짓말하는 것엔 문제 없다. 절대 아닙니다. 요건 아주 네, 이건 개쓰레기예요. 개쓰레기네. 이거는 진짜. 사기꾼이죠. 그러니까요. 무분별한 위험을 감수하거나 위험한 행동을 자주 하면 나와 또는 다른 사람의 안전에 대해 거의 신경을 쓰지 않는다. 나에게 해당되지 않습니다. 완전 사이코 새끼죠 이거. 근데 뭐 무분별한 위험 좀 감수하시지 않나요? 아디다스 광고에서 오토바이 타시던 거. 오토바이 근데 뭐 앞바퀴를 들거나 뭐 스턴트 정도의 뭐 360도를 돌거나 이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오토바이 타는 거 정도는 뭐 근데 무분별한 이제 위험까지는 막 아니죠. 사업을 하거나 이럴 때 그 네. 돈에 대한 그냥 뭔가 일단 지르고 좀 하고 싶은 거 그러니까 위험을 감수한 리스크 테이킹에 대한 그 뭔가 그 톨러런스가 좀 네. 높은 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냥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험이 최고의 선생님이다. 에이맨. 네.
그럼 좀 생각합니다. 리스크를 그냥 테이킹하는 거에 별로 문제가 없다. 리스크를 테이킹해도 그게 또 저의 어떠한 배움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무분별한 위험을 감수하시는 거 아닌가요? 무분별한 위험은 아니고요. 분별은 그나마 내가 죽지는 않아야 되니. 네, 저는 이제 고민할 때 이게 내가 뭔가 했을 때 나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나 없나로 좀 판단을 하거든요. 그럼 어느 죽지 않으면 정도가 어느 정도가 죽지 않으면 해보는 편이긴 합니다. 그러면 어느 네, 정도로 어느 정도 나를 묘사함으로 네. 가겠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로 자 다음 질문입니다. 사람들의 감정에 상처 준 일에 대해 미안해하지 않는다. 저는 어느 정도 그런 것 같은데요. 저도 인간 같지 않은 인간들이 저한테 악플 달면은 거의 그냥 무차별적으로 그 인간 말살하려고 말을 한 적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나를 묘사함에다가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에 대해 좀 화가 많거든요. 왜냐면 그 얘기 좀 하시죠. 요거 네. 얘기 좀 그 얘기 해주세요. 좀 하시죠. 그냥 잘 살고 있는데 저를 거짓된 내용으로 제가 그런 사람이라고 소문을 내고 다닙니다. 그럴 수 있어요. 처음에 그냥 뭐 질투에 의해서 뭐 어떤 근데 부분인지 도를 넘어서는 거죠. 뭐 예를 들면은 그냥 뭐 쉽게 말하면은 내가 빚이 없는데 빚이 많다. 그건 누가 그냥 인터넷에서 떠도는 그런 내용들이죠. 이런저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원래 more love, more hate라고 사랑이 많으면 그만큼 amen. 싫어함이 많은 거는 알지만 제도 인간인지라 그런 거를 계속 보고 있으면은 좀 기분이 열불이 나쁘지. 나긴 해요. 저도 네. SBS TV 악플 열불 많이 납니다. 최근에 또 어떤 거예요? 어떤 게 있었죠? 최근에 그 제가 인스타그램 피드 네. 구린 분들이 있다. 그리고 네네네. 그분들에게 팔로우 그거 댓글 한번 읽어볼 수 있나요? 한번 플롭 한번 한번 해주시죠. 봅시다. 이거 이 심장이 떨리고 열불이 납니다. 저도 근데 그거 보면서 근데 이거 뭐 말 좀 나오겠네 싶긴 했었어요. 근데 저도 네. 약간 후회 중이에요. 근데 뭐 그게 다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배움이 이거를 있어야죠. 조준호 대표님이 편집해서 올리셨습니다. 근데 너가 어프로브 했잖아 이거는. 이렇게까지 욕먹을 줄 몰랐어요. 해봐야 아는 거죠. 네. 이거 나는 너가 어프로브해서 나도 괜찮아. 어쨌든 안 자, 지우셨네요, 저- 계속. 안 지웠어. 그래요. 근데 저는 지우지 안 않죠. 지웠습니다. 왜냐면 내가 지울까까지 했는데 안 자, 댓글 많네요. 좀 Shut up. 자, 인스타 피드에 좌우되는 인생은 어떤 걸까? 아니 내가 불편하다고 좌우되는 했지 자지우지는 않았어요. 잠깐 인스타 피드에 좌우되는 인생. 근데 잠시만요. 영어 인스타 피드에 좌우되는 인생이라고 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인스타 사람들의 인스타 피드를 보고 나의 기분이 뭔가 좌지우지 되니까 아니면 그거를 기반으로 영향을 판단을 받으니까. 하고 뭐 그러니까 너의 인생이 좌지우지 된다는 말도 안 되는 립을 한 거지. 아니 근데 의석 씨는 어떻게 보면 아티스트고 시각적인 영감도 많이 필요하고 주위에서 오는 바이브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다고 저는 그거 섞었다는 생각하는데. 댓글도 있습니다. 근데 이 댓글들이 아직은 네. 양원. 근데 영어를 왜 저딴 식으로 섞어 쓰는 거임? 저건 제가 잘못하긴 했어요. 저거는 아니요 저는 근데 저거는 그 사람 환경에 따라 다르다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치. 근데 이제 네. 그냥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한국 분들이 일반인 보기에는 이런 건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일반 그러니까 한국에서 한국어를 쓰는 그러니까 한국어를 쓰는 사람. 외국에서 자라지 않고 네네네. 이제 그냥 한국 그 일반적인 일반적이다. 그냥 제너럴. 알겠습니다. 어. 제너럴. 근데 저는 오히려 약간 좀 저 댓글에서 불편함을 느낀 게 뭐냐면은 오히려 저 사람 리스펙을 안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저딴이라는 말은 아니잖아요. 그냥 저 사람은 왜 영어를 저렇게 섞어 쓰냐라고 했으면 사실 기분이 안 나쁠 텐데 왜 다음 댓글 저딴 식으로 대박입니다. 그저 시대를 잘 만난 도태남들 태생에 비해 자신감이 과. 요게 긁혔습니다. 태생 야이씨. 잠시만요. 그저 시대를 잘 만난 도태남들. 일단 시대가 좀 편하긴 하죠. 잘 만나긴 했습니다. 잘 만나긴 잘 했습니다. 만나, 그건 인정. 근데 사실 파트는 이런 유형의 인정할게. 사람들 옛날 조선 시대였으면 지금 곤장 맞고 있어야 되긴 합니다만. 태생에 비해 자신감이 과하다. 근데 자신감이 과한 건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요. 어쨌든 자기 자신에게 대한 자기애가 높은 아니 건데. 태생에 비해 자신감 과하면 좋은 거 아닙니까? 태생에 비해. 태생은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인데 자신감은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신감 있게 내가 살겠다는 그냥 거죠. 저 사람은 되게 엄청난 평론가처럼 댓글을 달았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댓글 가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평론을 엄청 잘하는 것 같아요. 생각할 수는 있으나 내뱉는 게 아쉽네. 요거는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인정하는 부분. 오케이. 크크 예술 아니라 예술병이었네. 저딴 생각 자체가 좋네 구림. 예술이 아니라 예술병이었네. 근데 예술- 심오합니다. 예술과 예술병의 차이가 있나요? 근데 예술병이 뭐죠? 모르겠습니다. 예술을 하는 게 예술. 예술뽕? 아니 여러분들 잠시만요. 저 의석이가 저기서 그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 나는 인스타 피드에서 좀 그러니까 내 기준 이상한 사람을 나는 언팔하고 싫다. 이 내용이 주된 내용 아니에요? 팔로우 하기가 싫다. 팔로우 하기 싫을 수 싫다. 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예술병이라고 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치. 그러니까 논지를 아예 벗어난 경우가 굉장히 많은 댓글들이 많아. 그냥 질투가 나서 욕을 했다고 저는 봅니다. 예.
그랬던 걸로. 다들 사랑이 많아서 그런지 관심이 많네요. 예. 인스타 피드보단 얼굴에 대한 에스테틱을 좀 신경 쓰셔야 돼. 에스테틱이 뭐죠? 미감. 기승전 얼굴 얘기로 갑니다. 너 얼굴도 못생겼잖아. 근데 이런 댓글이 갑자기 달려요. 그냥 각자의 개성을 존중해 주면 되는데. 너무 논리적인 답변을. 네. 오메가 사피엔 인스타 보면 남들과 다른 척 과잉 행동하면서 나는 다르다라는 미감임? 근데 지금 말하는 거 보니 원래 그런 인간이 아니라 다 계산된 행동이라는 거임. 저 말 자체가 그냥 개 존나 짜치네. 좀 어렵네요.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그래요? 아, 그래요? 예. 계산이 있어요. 아, 그치. 아니 근데 계산한 게 뭐. 아니,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어요. 아니 우리의 뇌가 계산을 하라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요. 저는 그냥 뭐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뭔 말인지 그냥 뭐 혼자 하고 싶은 말 그러니까 뱉었고 뭐 이제 뭔가 좀 과감한 척 하는데 이렇게 계산적인 놈이었구나. 근데 이런 모순이 저한테 있긴 합니다. 이건 이제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오메가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는구나. 크크 다시 보게 되네. 많은 많이 경험을 실망하신 해보시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런 댓글들이 있었습니다. 예. 개빡센 댓글이 근데 좀 생각보다 없네요. 다시 한번 그 뭐 그러면 소시오패스 걸로 돌아가 볼까요? 네, 돌아봅시다. 예. 네. 어느 정도 나를 묘사함. 근데 화나는데요? 그러면 뭐가 있는 겁니다. 뭐가 있는 거죠? 뭐가 긁힌 거죠. 긁혔습니다. 괜찮습니다. 어디 긁힌 거지? 그냥 못생겼다? 정확한 것 같습니다. 그래. 네. 내 이익을 위해 매력과 재치를 사용하여 다른 사람을 조종하는 편이다. 근데 이거는 조종이 되게 애매한 단어인 것 같은 게 조종이요? 리드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이 이제 설득하는 걸 수도 있고 근데 저거를 조종이라고 하는 거 자체가 조종이라는 말이 조금 그렇긴 하네요. 이것이 근데 카리스마 아닙니까? 그치. 조종까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남들의 나의 매력으로 남들의 그런 마음을 사는 뭐 어느 정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나를 묘사. 어쨌든 각자가 개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개성을 통해서 뭔가를 조종한다? 조종한다는 말은 좀 그렇네요, 근데. 그러니까 월드가 좀 빡세긴 해. 사람을 조종하는 너무 무섭지 않아? 조종한다고는 모르겠고 그냥 소통한다가 맞는 것 같은데. 영향을 준다 정도가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근데 드네요. 조종이라는 말 때문에 나에게 해당되지 않는다고 저는 하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케이. 예, 왜냐하면 저것도 어떻게 보면 유도 질문일 수도 있어요. 그치. 예. 조종하지 않습니다, 저는. 조종호 씨. 책임 따위에 의미를 두지 않는다. 책임감은 짐일 뿐이다. 이야, 요거는 제가 최근까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도 며칠 사실 전까지 이렇게 저 생각했어요. 사실 한 몇 달 전이라고 하면 확실히 나를 묘사함이라 할 텐데요. 네. 왜냐면 요 근래 제가 이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왜냐면 오. 해볼 걸 다 해보고 네네. 제가 원하는 걸 다 해봤는데 네. 어느 순간 이제 저를 따라오던 팀원들이 미안함이 들면서 음. 근데 그치만 어쨌든 약간 이게 좀 되게 복합적인 것 같아요. 경험을 해봐야 되는 거는 당연한 거고 맞죠. 그래야지 내가 뭔가를 얻는데 근데 옛날에는 그냥 뭐 경험해봐야 알지였다면은 이제는 경험해봐야 아는 건 맞으나 괜히 쓸데없이 돌아갈 일은 하지 말자라는 마인드로 바뀌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산영이 우리한테 해준 그 얘기네 이거. 그래요? 네. 예, 그래서 쓸데없는 경험까지는 하는 거는 오히려 시간 낭비라는 걸 제가 요즘 배웠기 때문에 저는 책임감이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나에게 해당되지 않다고 말하겠습니다. 오케이. 네, 좋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을 도울 욕구가 없다. 해당되지 않습니다. 저는 예, 결과 보겠습니다. 충분히 도울 생각이 있기 아닐 때문에 거라고 나올 것 같은데 뭐라고 하는가요? 결과. 경미한 소시오패시의 증상이 나타남. 당신의 답변은 소시오패스의 경미한 징후를 시사합니다. 경미한 거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 인생 원래 밸런스감이니까 또 너무 소시오패스가 없다고 하면 또 살아가는데 너무 나쁜 사람 만났을 때 또 그러니까요. 커버 안 될 보호를 수 못해요. 있으니까 맞긴 나쁘지 하지. 않은 것 아. 같아요. 결과적으로는 뭐 꽤 건강한 분인 걸로 아유, 결과가 감사합니다. 나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할렐루야. 책임감이 요게 그 R&B 그룹 보이즈 투 맨이라는 그룹 있잖아요. 알지. 이제 소년에서 남자로 거듭나는 게 책임감이 큰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남자로 변한 것 같습니다. 소년이었던 저 원래 보이였는데 이제 맨입니다. 저. 어느 포인트에서 그걸 느끼셨는지.
아이를 낳고 싶습니다. 저도입니다. 예. 예, 아이를 낳고 이제는 원래는 제 인생에 저 어차피 아직도 있긴 하지만 이제 이 정도 나이가 들면서 많은 경험들을 해보니 뭐 계속 경험을 많이 하면 뭔가 계속 새로울 줄 알았는데 그렇진 않더라고요. 그냥 어느 정도 경지에 가면은 다 똑같노? 사실 다 똑같노. 이거 똑같아요. 맞습니다. 제가 볼 땐 그래요. 그냥 그거를 만약에 뚫고 넘어갈라? 그럼 그냥 맨날 약 쳐가고 그냥 아예 마탱이 가버려야 되는데 그런 거 원치 요절합니다. 그거 안 돼요. 네, 요절해요. 그런 거 원치 않습니다. 그냥 저희 아빠가 밟아왔던 루틴대로 멋있는 아빠, 좋은 아빠. 어차피 세상은 이렇게 만들어졌잖아요. 시간이 흐르면 사람은 죽고 그 자식을 낳아서 대를 이어 나가며 그냥 해가는 그 행위 자체를 이제 전 그냥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어떤 포인트에서 그렇게 생각이 바뀌었나요? 많은 방황, 많은 방황과 분노와 타협하지 않는 그런 행동들을 해 보면서 어른들과의 대화와 많은 사람들 만남에 있어서 가족에서 오는 사랑도 많이 느껴봤고 거기서 느꼈습니다. 저는. 진짜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를 찾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예. 맞아요. 정확하게 그게 맞는 것 뭐 같아요. 뉴욕 혼자 가고 5성급 호텔 혼자 가도 나는 이게 좋을 줄 알고 한 건데 아니었던 거잖아 결국에는. 외로웠어요, 엄청. 네, 내가 뭐 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 음. 그래서 8일 예약했는데요. 5일 만에 나왔습니다. 나머지 3일 어떻게 했어요? 환불했어요. 아 환불된 다행이네요. 근데 뭐 퍼센티 좀 떼고 한 10몇 프로 떼고. 그래도 꽤 리저블하네요. 다 당일에- 4일 있었나? 음. 하고 도망갔어요. 아. 네, 뉴욕. 저는 뉴욕에 있으면 뭐 근데 그건 느꼈어요. 뉴욕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오, 내가 오케이. 그건 생각이 들었는데 외롭긴 했어요. 그래서 다음에 내가 다시 돌아오면 되겠어. 가족이랑 같이 가야겠네. 그쵸. 뭐 내 피가 연결된 가족일 수도 있고 내 떠 클럽에 대한 가족들이 Yes, 같이 갈 yes, 수도 yes. 있고 우리 친구들일 수도 있고 다 저는 가족을 생각하기 때문에. 맞아 이게 진짜 보이스 투 맨이다. 음, 보이는 나만 생각해. 그냥 내 그쵸. 감정이 제일 중요하고 저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근데 당연한 흐름인 것 같아요. 음. 네. 어떠한 심경의 변화가 있었나요, 오 대표님은? 저는 이제 이 하밍타이거 일을 함에 있어서 네. 제가 또 감정이 굉장히 업다운 좀 있는 사람입니다. 아, 그래서 네. 기분 안 좋으면은 안 좋게 그냥 하고 네. 기분 좋으면 좋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음. 그리고 그것이 솔직하고 저의 미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또 이제 개인 감정, 나는 내 개인 감정 하는 거고 넌 너 개인 감정 해라. 서로 이게 독립적이고 뭔가 어른스러운 거다라고까지 생각을 했던 것 같기도 해요. 한층 더 가버린. 네, 뭔지 알아요. 깊은 근데 저희가 이제 단콘 준비를 하는데 합주를 저희가 자주 합니다. 네. 근데 거기서 제가 조금 굉장히 불성실하게 임했어요. 뭔 말인지 알아요. 저도 네. 그거거든요. 이거 근데 공연 이후에 나오는 영상이니까 괜찮. 네. 공연 이유는 아닐 것 같은데. 아 그런가요? 예. 어쨌든 네네. 어쨌든 디테일은 제가 삼가하시고. 예. 좀 리더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조금 더 정확하겠네요. 왜냐면 그냥 나의 감정만 신경 쓴 거야. 내가 피곤해. 그냥 피곤하니까 그냥 존나 그냥 대충 뭔가 하고 기분 좋으면은 존나 열심히 하고 이런 과정을 겪다가 이제 하밍타이거 산 씨랑 좀 대화를 나눠봤는데 네. 사람들이 너한테 영향을 받는다. 그죠. 너가 책임을 져야 된다. 그죠. 라는 말을 했어요. 그죠. 근데 그 생각이 저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냥 지금까지는 나의 감정에 충실했다면은 어쨌든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영향을 주는 사람이고 그런 운명을 갖고 태어난 것 같아요. 나의 감정이 다른 사람한테 이펙트가 되는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나의 감정이 더 이상 나만의 것은 아니구나라는 지경까지 간 거예요. 이거는 생명체니까. 이거는 모두를 위해 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저의 인격체가 정의석이라는 사람에서 더 크게 확장이 되는 느낌이었어요. 뭔가 인격체가 뭐 바밍타이거로 커지는 느낌이라고 하잖아. So it's just like 책임감이 그럼 당연히 생기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내 감정에 충실할 수 없는 거야. 한 번 더 생각해야 되는 거야. 모두를 위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팀이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서 뭔가 좀 책임감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고 그 저도 알았던 것 같거든요. 결국엔 나는 다른 사람들한테 영향을 주는 사람이고 내가 바이브를 주도하는 사람인 걸 알았는데 애써 조금 무시했던 것 같아요. 너무 무거우니까 그거는. 그쵸. 왜냐면 그거는 나의 감정을 뛰어넘어야 되잖아. 내가 감정이 안 좋아도
내가 이렇게 하면은 다른 사람들의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아니면 이게 뭔가 팀적으로 갈 때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줄이는 거야. 그건 굉장히 왕관의 무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조금 네. 근데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어서 또한 왕관의 무게를 견디고 있는 사람으로서 충분히 동감합니다. 음. 왜냐면은 어쨌든 저희 아직 나이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예. 그리고 아직 성인이 된 지 몇 년 안 됐는 이 세상 속에서 책임감이라는 무게를 바로 받아들이기에는 좀 한번 이렇게 반항도 해야죠. 반항 많이 해보니까요. 왜 책임감이라는 걸 알겠지 느끼는 거죠. 반항을 또 해봐야 책임감이 그럼요. 생기는 걸 수도 있겠다. 이게 자발적으로 느껴야 되는데. 맞아요. 원래 어릴 때 지랄 많이 했던 애들이 성인 돼서 빨리 철든다잖아요. 맞아요. 어릴 때 가만히 있던 친구들이 나중에 늦바람 불듯이. 맞아요. 그런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니까. 어렸을 때 엄마가 게임 못하게 했던 애들이 아직도 PC방 갑니다. 그래요? 네, 맞아요. 저는 게임 이제 잘 안 합니다. 저도 안 해요. 재미가 없어요. 어렸을 때 너무 많이 했어요. 너무 많이 했어요. 나 아직 좀 하는데. 아 그래요? 어렸을 때 엄마가 게임 좀 못하겠나요? 아니요. 왜 하시는 거예요? 그냥 밸런스감이 아니 게임 못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 근데 또 많이 하진 않잖아. 많이 하진 않지. 그냥 적절하게. 어. 인생은 밸런스. 음. 저 55는 뭐죠? 55분이 지났다는 뜻입니다. 55분이 지났다는 뜻인데 저희가 이제 또 네. 이제 20화를 넘긴 기념으로 네. 이제 유튜브 프리미엄 이제 구독을 유료 구독 서비스를 시작하려고 유료 합니다. 구독 서비스를 시작을 거기는 하면서 뭐가 있죠? 이제 1시간 마크에 끊고 팟캐스트를 네. 이제 나머지 이제 뭐 나머지 30분 뭐 나머지 남은 거는 유료 구독자들 우리는 이제 우리의 엔젤 투자자들이라고 부르려고 하는데 그 투자자들만 한테만 익스클루시브하게 저 돕겠습니다 그거. 나머지 30분을 보여드리는 렛츠고. 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네. 55분 컷이 나왔다는 얘기가 네. 나왔고요. 좋습니다. 예. 그럼 뭐 어쨌든 여기서 넘어갈까요? 이제 넘어가는 걸로 할까요? 네 어쨌든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더 일단은 저 30분 더 하는 거죠? 저희는 네. 하는 건데 일단 여기까지 보고 계시는 분들은 그 더 보고 싶으시다면 더클럽의 영민과의 저희의 대화가 더 지금까지 잘 재밌게 보셨다면은 진짜 팬들은 또 보고 싶을 거예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4,990원. 커피 한 잔 값에 근데 이게 4,990원 나도 솔직히 유료 막 가입하고 하라고 하면은 좀 솔직히 좀 거부감이 있거든. 그죠, 발에 나가니까 그냥 계속. 5,000원? 근데 진짜 한 번만 잘 생각해 보면은 커피를 안 마시면 되는 거야. 근데 이게 커피는 너무 쉽게 쓰잖아. 그러니까. 스타벅스 가서 커피는 그냥 뭐, 바로 사죠. 뭐 그냥 아이스 아메리카노 야 뭐 시켜 뭣도 아닌데 그란데 그거 좋지도 않은 거 5,000원 써가지고 한단 말이지. 맞습니다. 그런 거는 굉장히 관대해. 근데 맞아요. 이런 컨텐츠나 뭐 이런 유료 구독자 왜냐면 이거는 커밋먼트거든. 뭔가 한 달 내가 매달 이제 내야 되는 그런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건 이해는 하지만 일단 이 편을 더 보고 싶으시다면은 다음 달 해지하셔도 좋으니까 커피 한번 드시지 마시고 이거 보시는 거를 하루 좀 추천드립니다. 제가 좀 제가- 피곤하게 보내시고 제가 더 좋은 멘트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부탁드립니다. 예. 사피엔스 TV는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좀 다양한 지식과 방대한 지식과 어떤 부분에서는 얕아 보일 수도 있고 어떤 부분에서 엄청 깊어 보일 수도 있는 그런 채널입니다. 한 달 5,000원 정도로 여러분들의 뇌를 되게 재밌게 만들어줄 수 있는 채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5,000원 커피보다 더 여러분들 이로운 정보를 많이 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믿습니다. 맞아요. 네. 그리고 겨울이 오고 있습니다. SPNS TV 오피스 난방이 안 돼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난로가 보이실 겁니다. 인터레스팅하네요. 그리고 저게 등유를 많이 먹기 때문에 일단은 그 겨울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거는 근데 뭐 농담이 아니고 리얼 다큐입니다. 이거는. 제가 실제로 여기서 가스를 너무 이제 과흡입을 해가지고 쓰러진 상황까지 나왔어요. 그래요? 이게 환기가 안 돼서 네. 제가 어떻게 오퍼레이션 하는지 몰라가지고 여기 초반에 이사 와서 막 하다가 죽을 뻔했는데요. 갑자기 이 가스 이거 어지러워지면서 이제 쓰러지는 경우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건 다큐입니다. 이거를 이제 방지하고 싶으시다면 이제 월 5,000원. 네. 조 대표의 목숨을. 저건 에어컨인가요 그러면? 저건 에어컨입니다. 에어컨이겠죠. 와. 저것도 이제 사실은 이게 물이 새기 시작하면서 곰팡이가 쓸기 곰팡이가 시작했어요. 새기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여름에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디 곰팡이 슬죠? 바로 요것입니다. 바로 이게 여기에 이제 바로 거기 여기예요. 마시는 세트가 사실 여기 우리가 타다미가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거기에 밑에 냄새가 나길래 뭔가 이상한데
하고 들춰보니까 타타미 밑에 생태계가 조성돼 있어. 하나의 우주가 열려 있더라고. 음. 그래서 그걸 버릴 수밖에 없었던. 와 그럼 바다에 지금 물이 고여서 곰팡이 쓸고 있는 건가? 이 우리 저희가 좀 어떻게 좀 없애긴 했는데 네. 쉽지 않네요. 예, 쉽지 않은 그런 열악한 환경이니 동정 여론은 이것까지만 하고. 예 네. 엔젤 투자 그러니까 이거를 동정이라는 것보다 우리한테 투자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맞아요. 이런 초창기 스타트업에 이런 개인들이 단돈 월 5,000원에 투자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인드로 이거를 좀 좋은 생각으로 그리고 해주시면 구독하신 분들 한정 샤라웃을 해드리겠습니다. 예스 샤라웃 하면 뭐가 좋죠? 뭐 닉네임 콜링이 될 수도 있고 만약에 어떠한 뭐 고민이나 인트레스팅한 이야기를 해주면은 또 그거에 대한 저희가 답변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다양한 방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전 이 채널 좋으니까 저도 도우러 나올게요.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감사합니다. 예스 네. 그럼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Peace. Love. SPNS